오늘 이 자리는 올 한 해 동안 진행한 작은 실험 지원 사업 실실실 프로젝트의 성과를 공유하고 뮤지엄 리빙랩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모색해보는 자리입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열심히 같이 만들어주신 덕분에 이 사업의 결과물들을 더 많은 분들께 알릴 수 있어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냥 실학이 책상 물림의 학문이 아니라 실천적 학문이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는 플랫폼이고 지역민 그리고 활동가 분들하고 함께 또 다른 현재적 실학의 가치를 찾아가자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종착점입니다. 요즘에 이제 박물관의 개념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박물관의 어떤 확대된 개념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다. 왜 그런 급변하는 사회 변화가 박물관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21세기 미래 박물관으로서 박물관의 방향성은 어떻게 우리가 논의해야 될 것이냐? 박물관의 어떤 역할과 기능은 현재적인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박물관은 과거를 기반으로 하되 현재와 미래를 예측하고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준다는 뜻입니다. 문화다양성의 공간으로서의 문화공간, 놀이터로서의 문화공간, 창의적 상상공장으로서의 문화공간, 보물창고로서의 문화공간, 이런 것들이 현재 오늘날의 박물관의 개념이 세계적으로 바뀌고 있다. 석유 자원만 풍부한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라가 왜 그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 루브르 박물관을 유물을 다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해줘놨을까요? 앞으로 미래 사회는 ESG 환경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석유라고 하는 것은 고갈되잖아요. 미리 문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사전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박물관 중에서 외국인이 제일 많이 오는 박물관이 어딘지 아시는 분? 외국 관광객이 아직도 제일 많이 오는 곳은 민속박물관이에요. 그 나라에 가서 가장 많이 보고 싶은 거 뭐예요? 그 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지. 나는 조선시대 태어났다면 나는 분명히 양반 이상했다고 자식이 몇십 번 손 들어보세요. 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우리 삶의 모습들은 자꾸 무시를 하고 그 왜 해방 이후에 교육이 잘못돼서 그러면서 자꾸 상류층 왕족의 무력 무슨 상황이지 지금.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민속 같은 여기 이런 실학박물관 같은 이런 생활사가 중심이 돼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역 주민과 관람객들이 실학의 이름과 방법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으면 좋겠다. 저는 다만 이 실실실 사업이 다른 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박물관의 정체성을 가지고 박물관형 이 실실실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방식들을 사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공 캠페이너입니다. 캠페인은 결국 메시지와 미디어를 기획하는 설득 전략을 짜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거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분들에게 말 거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을 거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바닥에 뭘 붙이기도 하거나 그림자를 활용하기도 하거나 스텐실을 활용하기도 하거나 거울을 활용하기도 하거나 혹은 어르신들 100명을 인터뷰하거나 혹은 의자를 막 들고 끌고 다니기도 합니다. 자, 이렇듯 저는 되게 작은 방식으로 사람들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나요? 줄 서 있는 사람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어려운 정도의 보행 환경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나가는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한 칸 뛰어서 서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리빙랩 프로그램의 핵심이 되는 것이겠죠. 저는 이 문제를 공공농장에 나오고자 하는 적극적인 시민으로서 바닥에 테이프 하나 붙여보는 작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게 하는 이 작은 화살표를 만들게 된 것이죠. 이걸 영상으로 보시게 되면 얼마나 변화가 확연하게 일어났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시와 함께 하기도 하고요. 강원도의 한 보건소의 진료 접수 대기줄에 이게 생기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그 노하우를 얻어가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활용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틸링, 훔치는 것이 아니라 협업의 제스처를 취하고 그들과 함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정서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합쳐서 활용된다라는 게 이게 바로 요즘의 캠페인, 요즘의 리빙랩이라는 겁니다. 바로 실천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실학박물관에서 하려는 이 시도가 왜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냐면 지금의 마을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특정 전문가가 나서서 해결해주고 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삶 속에 들어있는 주민분들이
누구나 서로의 노하우를 학습하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차용하고 확산되는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을 대할 때 모두가 다 잠재적 실천가로 보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좋은 사례를 가지고 왔으면 그 사례는 우리 마을에는 안 어울릴 수 있거든요. 우리 마을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을은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리빙랩이라는 것은 결국에 내 일상이 있는 장소에 벌어지는 현상을 전문가로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거기에 우리만의 방식으로 장면을 연출해보는 일이 우리가 하려는 리빙랩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석수초등학교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담벼락을 허물고 데크와 벤치를 마련해서 마을의 공공시설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좋은 시설도 시간이 지나니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초등학교 애들이 아침마다 막걸리랑 소주병 치워야 돼요. 담벼락을 세워야 한다, 세우지 말아야 한다라는 아주 큰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제가 설득한 방식은 바로 아래와 같은 모양입니다. 담벼락을 설치하자. 즉 그러나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하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 열흘 동안만 설치되는 임시 담벼락을 설치해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담벼락의 모양이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투명한 담벼락으로 만들어 놓고 동선을 차단하되 시선은 교환할 수 있는 아주 새로운 담벼락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런 의견이나 좋으니 이 담벼락에 다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쓰레기를 버리면 죽여버리겠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담배 좀 피지 말자라는 얘기, 심지어는요 어르신들이 담벼락을 세우지 않아야 하는 이유들을 소상하게 적는 호소문부터 시작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담벼락을 세워야 하는 이유를 적어나가는 다양한 공론장이 형성됐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공간은 좀 특별해지고 있었습니다. 제도적 공청회에 올 수 없었던 시민들을 현장에 자연스럽게 초대하면서 이 공간이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벼락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안 생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담벼락을 세우자 세우지 말자라는 시설과 제도적 논의에서 리빙랩 방식으로 접근하니까 어떻게 이 공간을 운영할지에 대한 소통과 관계의 관점으로 마을 주민들이 다 의식전환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은 결국 제도와 시설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아무리 좋은 시설도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유령시설이 되고요. 아무리 좋은 제도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리빙랩이 해야 하는 역할, 시민이 해야 하는 역할은 결국 그 제도와 시설과 시민 일상의 삶에 있는 갭, 괴리를 줄여주는 문화의식적인 관점, 시민의식을 다독이는 관점으로 출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하고 싶었던 얘기는 리빙랩이라는 것이 거대한 예산이 필요한 건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을의 정서, 우리 마을이 할 수 있는 방식, 우리 마을은 우리가 제일 잘한다는 마인드로 어떻게 하면 세상과 소통할 준비를 할 것인가. 작은 실험이라고 했지만 결국 거대해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리빙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CCC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 지역 자원 연계 확산 연구용으로 시작하면서 개관 15주년 밖으로 나온 시락 더 나은 세상을 고민하다라는 타이틀로 지역 활동가들의 얘기들을 많이 듣는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CCC는 말 그대로 이제 시락박물관의 실천을 위한 작은 실업 지원 사업으로 지역의 현안을 고민하고 새로운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자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요. 박물관 인근 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양서면하고 조합면으로 좀 한정해서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이 리빙랩에 좀 집중한 이유는 제 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이 2024년도 말에 발표가 됐는데 이 새로운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박물관 미술관으로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할하는 박물관 미술관의 정책까지가 부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제들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락박물관에서 이런 다양한 활동을 좀 고민을 해왔던 거고요. 가장 큰 성과는 지역 네트워크 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가치 창출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단체들을 발굴을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계 가능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후원 조직을 좀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다른 단체를 만나서 서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도 마련했다는 점에서 되게 긍정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상향식 지역 자원 연계 사업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자평을 좀 하고 싶고요. 특히 실학의 동시대적 가치 확산 및 실학 박물관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굉장히 기여한 부분들이 있고, 결국에는 지역 문화 활성화 및 사회 문제 해결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박물관도 할 수 있구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낀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앞으로 좀 이 사업 멸석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데에 대한 좀 의견들을 좀 말씀해주는 자리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되게 큰 발판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정상하지 않고 이 프로젝트의 이 의미에 좀 더 몰입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배려 이런 것들이 참 저희는 도움이 됐고, 이게 그냥 혼자만의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힘으로 가는 거구나라는 걸 좀 제가 올해 운영을 하면서 가장 기뻤던 말이 하나가 있는데, 예전에는 약간 두물문동시장이 폐쇄적이었다. 되게 편안하게 올 수 있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됐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폐쇄적이라는 단어를 쓰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저는 참 인상이 깊더라고요. 롤모델이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플레이스에서 다른 누군가와 같이 무엇을 해야 되는, 그래서 그 결과물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중요시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예산이 더 생긴다면 경기도 전역으로 확장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더 맞다고도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내년 저희 경기문화재단 전체 예산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걸로 예상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확답을 지금 드리기는 어려운데, 예산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진다면 충분히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럴 의지도 있다는 거를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좀 다르게 지역을 만나는 방식들을 계속 새로 실험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신선한 자극들을 많이 받기도 했고요. 제가 바라는 거를 사실은 서로 좀 비빌 언덕이 돼서 그런 게 좀 활성화되면 여러 가지로 좀 더 수월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궁금한 것은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이게 항상 좀 궁금했어요.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서로의 배움이 없거나 그 가치를 서로 발견해주는 일이 없으면 의지가 사라지거든요. 이런 게 되게 그 충만했던 프로젝트가 아니었나라는 걸 제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박물관에서 하는 리빙랩은 어떤 방식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면서 막 여러분들의 말과 전시들을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반 리빙랩처럼 시민들이 직접 사회 현상이나 일상의 문제를 발굴해 오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존 리빙랩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박물관에서 제안하는 겁니다. 박물관에서 나갈 채비를 하고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가 됐는데 이런 걸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라는 주제의식을 던지는 것도 이 박물관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박물관의 관점은 이런데 여러분의 삶의 관점은 어떠십니까를 계속 연결해내는 방식이 바로 뮤지엄 리빙랩이 지향해야 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잘 하고 계시고요. 그런 식으로 막 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위축되지 마시고 예산이 없는데 하지 마시고요. 예산 끌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실학박물관은 이 리빙랩을 실학박물관의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키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거 끌어오는 게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가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후의 실학박물관을 위한 역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짜 쉽게 풀려면 이 예산 3천만 원 그냥 저희 다산정원에서 행사 한번 하고 끝날 수 있는 거였고, 사실 그렇게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행사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해 주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과정에서 의견 많이 내주시고 참여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고 있던 것을 지역 안에서 또 지역 주민으로서 또 서로 연계하면서 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 맞게 풀어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공연할 때 뜯박스 가져갔었거든요. 아담에서 쓰던 대야 갖고 가보자 해서 가져갔는데
진짜 팁으로 각종 농산물과 거기서 막 요리하신 요리들을 막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팁을 받는 거 너무 재밌었고, 사실 이제 뮤지션으로서 이런저런 지원 사업 받은 계기가 많이 몇 번 있었는데, 이거 되게 특별했던 거가 그냥 돈만 딱 주고 넌 해봐 하고 그냥 끝 이런 게 아니라, 이거 하면서 동네에 대해서 되게 알게 되고 서로 뭔가 이렇게 계속 연계되고 지속되는 이거를 줘서 너무 좀 감동적이고, 사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에 있는 친구들한테 팔로 오라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런 자부심이 저희 컨텐츠 속에 많이 또 녹아지게 또 발전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재분배라는 거에 좀 꽂혀서 이거를 참여형 연극으로 해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쌓여있는 물건을 서로 이렇게 교환하면서 진행하면 어떨까 해서 이제 참여형 연극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가까이 있지만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연을 공유하고 이러면서 좀 더 친밀해지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점들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게는 10년, 뭐 짧게는 1년간 각자 집을 임대해서 살아가면서 이 불안정한 주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 지역에서 뿌리내리고 살 수 있을까를 같이 탐구하는 모임입니다. 이번 실시실 프로젝트를 통해서 팀이 결성이 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이 만들어졌다는 데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생모임과 이제 자기가 살고 싶은 집과 마을을 모형으로 만들어 보거나 뭐 이런 워크숍도 진행을 하면서 같이 지속 가능한 삶의 자리를 찾아보는 그런 작업을 이어가보려고 합니다. 풀다발이 주목했던 거는 때였어요. 8월에 오면 이 작물을 만날 수 있고 이 작물의 도전을 찍을 수 있다. 점점 더 이제 농부님들의 채소는 더 소량으로 줄고, 그리고 그걸 해먹을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청소년들은 아예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서 이제 점점 농부들의 설자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장이라고 하는 거라도 만들어서 보게 하고 관찰하게 하고 쳐다보게 하자. 그래서 궁금함을 보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시적으로는 이 밭을 오게 하고 싶은 게 소망입니다. 한 농부님의 소망에서 제 소망이 있다고, 또 저의 소망이 누군가에게 있다서 풀다발이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큰 풀다발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뿌듯했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장을 마련해준 이 공간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임은 좋아하는 어신들 마을에서 활동한 동아리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쓰지 않고 버리는 것들을 우리한테 바라보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태병기 3세대의 이름을 도돌이라고 줬어요. 그래서 도돌이 표에서 이름을 좀 따왔는데, 똥과 오줌을 다시 땅으로 불려보내자는 어떤 생태병기의 목적처럼 끊어진 순환을 회복하자는 뜻을 담아서 저희가 그렇게 좀 지었습니다. 대략 둘이서 103시간 정도를 이 생태병기를 만들 썼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썼죠. 저희가 이거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과 함께 협업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내년에 뭐 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년에 이걸 더 만들어 볼까 생각했다가, 조합면 송촌리에 사는데 거기에 집들이 다 30년 이상 됐어요. 저희는 이제 고치면서 사는데 할머니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이 사업이 계속된다면 이 할머니들의 어떤 주거 환경을 좀 개선해드리는 어떤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해보면 어떨까? 기후 위기라는 게 진짜 딴 데 있는 얘기가 아니고 탭이 만드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동물문 농부시장에서 매달 열리는 장마다 이제 더위가 쌓아가면 고두밥을 지었고, 그 지은 고두밥으로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술 지게미를 가지고 다시 탭이 만든 작업을 진행했어요. 농지 정리소에서도 한번 불러주시고, 뭐 동물문 농부시장에서도 계속 제가 나가고 해보니까 뭔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으로 활동하는 거 이상으로 좀 사람들과 어울려서 협업한다는 게 뭔지 좀 올해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 송촌리 용진정비사가 가진 가장 큰 무기가 무엇일까? 송촌리에서 살아오셨던 그냥 그 마을 주민들, 그분들에서 나와야 된다는 결론이 얻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할머니들을 붙잡고 그분들이 편하게 아주 집중해서 아주 열심히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사실은 뭐 잘 그리기도 하셨는데 그보다는 더 정이 느껴지는, 정감이 느껴지는 그런 엽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정미소가 쌀, 곡식, 뭐 밀가루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빻던 곳이잖아요. 그 특징을 담아내기 위해서 키링에도 이런 것들을 담았고요. 토종쌀이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우리의 그 키링 상품은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걸어다니면서 얻게 되는 발견에 대한 것들, 그 속에서 만난 사람들의 니즈, 필요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조안이 좀 살기 좋은 세조자 편안한 안자인데 새가 편안한 곳이 아니라 사람이 편안한 곳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세상살이가 유토피아를 향한 하나의 항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배 모양이 있고 이제 저 안에 마을이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정착할 수 없는 삶을 끝내고 정착하기 위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계속 전개해 왔고 전개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고요. 시장이 지역 안에서 작은 순환을 만들고 방문하는 이들이 더 건강하고 서로에게 더 따뜻해지는 경험을 이곳에서 할 수 있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고요. 그런 바람대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많이 뵙게 돼서 너무 즐거웠고요. 내년에도 또 서로 약속하지 않아도 이곳에서 만나면서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고 즐겁게 정보도 교환하고 하는 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물머리에 이제 거주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어서 이렇게 멋진 분들이 여기에 계십니다.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라는 게 목적이었어요.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사장님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뭐 곳이 없으세요? 식당, 카페, 뭐 산책로. 그럴 때마다 말해드리고 싶은 곳이 너무나 많은데 시간 부족하고 해서 이렇게 맵을 만들자. 이는 실실실 프로젝트를 만나서 이렇게 로컬 기획사를 통해서 디자인도 하고 15군데를 이제 선정을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한 분 한 분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게 내가 이래서 양봉을 좋아하지, 지금 팔고 있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인지. 사시는 분들이 자부심이 크거든요. 그런 자부심이 너무 멋지고 반짝반짝거려서 여기서 이렇게 함께 거주하고 활동하는 게 너무나 뿌듯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실실실 마지막 시인 작은 시험이잖아요. 내년에는 큰 시험으로 실실실 프로젝트 2탄을 응원합니다.